부동산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광수 소장님 박수로 모십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이광수입니다. 부동산 지금 어떻게 좀 잘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무조건 성공해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대통령이 깃발을 들었으니까 네. 가장 시급한 건 시장의 변화가 네. 좀 붙어야 동력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왜 이게 중요하냐면 뭐 교수님도 계시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아주 작은 변화를 먼저 일으키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약을 쌓아나간다. 그러려면 조그만 변화를 일으켰는데 시장이 실제적으로 거기에 상응한 변화가 일어나야죠. 네. 그래야 예를 들어서 동력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제가 시장의 변화를 굉장히 유심하게 보고 있는데 네.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일단 가장 큰 변화는 저희 표 1에서 그래프 1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이건 송파구의 아파트 매도 물량인데요. 매도 물량. 네, 단기간 내 매도 물량이 1,000건 정도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죠. 야, 이거는 있네. 1000건. 네, 그렇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일단 다주택자 중도세, 중과세, 양도세 중과가 유예를 해줬는데 이제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주택자들이 시장에서 이런 판단이 많았단 말이죠. 두 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한 채는 강남에 갖고 있어요. 네. 한 차는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경기도에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다주택자는 중과 받잖아요. 그럼 뭘 먼저 팔겠습니까?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해야 된다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면 강남. 돈을 더 많이 번 집. 아니죠. 이렇게 되는 아니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채만 아니네. 팔면 한 채는 갖고 있을 수 있잖아. 그러네. 그렇지. 그러면 싼 거부터 팔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난 1주택자니까 이제 그건 양도세 중과 안 받는다는 거야. 그러네. 그래서 시장에서 무슨 얘기냐면 경기도 다 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네. 그런데 강남을 먼저 팔고 있어요. 그건 왜 그래?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올랐기 때문에 많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향후로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떨어진다고 생각했어. 와, 강남이 확실히 머리가 빨리 돌아가네. 야, 나는 강남이 머리가 아니, 나는 지금 정답지가 있는데도 몰라. 근데 그 사람들은 빨리빨리 그렇지. 도네. 그래서 집값이 떨어진다고 가정하는 순간 뭘 파는 게 유리해요? 많이 오른 거, 떨어질 거. 비싼 거, 많이 오른 거, 그리고 큰 걸 먼저 파는 게 유리하죠. 그렇지. 그러니까 더 많이 떨어질 걸 판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자산 시장에서는 미래를 전망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고점이라고 판단을 약간 하는 건가? 그렇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중요한 포인트구만. 원래는 경기도의 매물이 훨씬 더 많이 증가했어야 돼요. 그러네. 그게 합리적 의사결정이라고. 그래, 맞네. 그리고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그런데 강남을 먼저 팔겠습니다. 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구만. 강남 3구에 지금 합쳐서 거의 3,000건이 증가하고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와, 네. 참 빠르긴 빠르다 그 사람들 참. 진짜 빠르죠, 맞죠? 그러니까 확실히 다르네. 맨날 돈이잖아요. 돈이네. 네. 돈에 걸리면 의사결정이 엄청나게 빨라요. 확실히 빠르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시장 이거 힘들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변화가 일단 시작됐다.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힘을 일단 실어주는 거죠. 시장의 좋습니다. 그러면 네. 다음 단계 이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네. 변화가. 일단은 우리 박구영 교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네. 그 국무회의 영상을 보고 가셔야 되거든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그동안 유예해줬던 거 이번 5월 9일에 이제는 끝낸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끝내는 것도 이게 또 현실적으로 보니까 복잡하더만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건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막 복잡한 문제가 많더라고. 팔아야 되는데 내가 계약한 지 얼마 안 됐어. 나 세입자 살고 있어. 세입자가 살고 있어. 근데 이 집을 사면 반드시 규제 대상 지역이면 내가 살 때는 실거주를 해야 되거든. 네. 근데 세입자가 살고 있어. 이 골치 아프잖아 이런 게 현실적으로. 오케이. 이런 얘기가 이제 국무회의에서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일단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이 높으신 게 집을 하나 내가 몇 채 들고 있는데 다 전세를 주고 있다. 내가 당장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 동안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그 임차 기간이 다만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이 임대 계약을 난 5년 해놨다고 못 할 건데. 보통은 2년이니까. 그럼 그것도 한도를 정해요. 예, 2년으로 하겠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5월 9일로부터 그 당해 계약의 만기까지 계약 기간까지 입주하면 되는 조건으로 계약하면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규제 대상 지역에는 그런데 살고 있잖아. 세입자가 있어. 이 발로 차기가 그렇잖아. 그래서 실거주 의무를 2년간 유예해 준다. 하지만 중과 유예는 없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저렇게 만약 그게 안 되면 거래가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집값이 예를 들어서 엄청 싸게 나눠도 거래가 안 되는데. 그렇겠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볼 때 어쨌든 이런 다주택자 중과세에 대해서 유예를 없애면서 나오는 일단 정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효과를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까를 고민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까? 아, 그렇지. 그러니까 최대한 매물을 많이 나오게 하고 그다음에 무주택자가 사게 하고 하는 거야. 집값을 어떻게 하면 떨어뜨릴까? 그렇지. 거기에 찬착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방법들이 이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사실 은 핵심. 발이 땅에 있어요. 발이 땅에 있다. 우리가 정책을 얘기하고 이런 때는 거창하게 하늘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 그런데 항상 이재명 대통령은 발이 땅에 있어요. 현실을 얘기해. 그렇지. 발이 땅에 있다 좋았다. 내가 이거 지금 왜 이렇게 흥분하냐면 최근에 택시 타고 오는데 라디오에 그 윤희숙 씨가 나오더라고요. 윤희숙. 저는 세입자입니다. 사기 그분. 그 손가락 윤희수 그분인가? 부동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발이 하늘에 있어. 떠 그렇죠. 있어. 그 사람은 그냥 우리 미래를 위해서 진짜 떠 있더라고. 맞아요. 알맹이가 없어. 맞아요. 이 지점에서 큰 변화가 또 전 일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사실 예를 들어서 진보경제학자나 이런 쪽에 시민단체도 부동산 얘기를 할 때 그동안 좀 떠 있었어요. 뭐냐면 토지 공개념 뭐 이렇게 뭐 하면서 거창하게. 거창하게.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안 하다. 그래서 시장 안정화하고 멀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철저하게 발의 땅에 있습니다. 현실을 얘기해요. 그럼 네. 임차인은 어떻게 할 건데? 거래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럼 거래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2년 동안 임차인이 살 동안 하겠습니다. 근데 5년은 어떻게 할 거야?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렇지. 만약에 근데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안 챙기잖아? 그러면 또 실무단에서 예를 들어서 이 유예 기간 한 10년 해줘. 그 맞아요. 효과가 없지. 맞아요. 디테일에 있잖아. 맞아요. 우리 맨날 얘기했지. 그렇죠. 거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각이 살아 있어요. 예전에 정책은 상향식이었어요. 그래서 네모를 올리잖아요. 그럼 위에가 동그래져. 그렇지. 근데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네모를 그냥 내려요. 그렇지. 그래서 아마 없어요. 아마가 어디 있어? 그렇지.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게 자, 제일 우창모 씨, 중요해요. 자 들어보세요. 이렇게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에 대해서 집중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실무단에서 이런 디테일에 놓침이 있어가지고 효과가 없어봐. 그러면 또 이재명도 실패하는구만. 그렇죠.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서 자꾸 뭐냐면 민원이 들어가고 하면서 정책이 동그래지고요. 그럼 안 먹히죠. 그렇지. 네. 세상에는 사연은 너무 많아. 맞습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래요? 민원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서 동그래져.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절대 그거를 용서하지 못하겠다. 안 된다. 내가 이런저런 댓글 때문에 얼굴이 동그래졌잖아. 언제부터 인연인지 아세요? 언제부터 인연인지? 5월 9일. 잘못 끝까지 안 들으신 거예요. 안 들었어 내가? 네. 계약. 대통령이 얼마나 치밀하냐? 언제부터 인연일까지 챙겨요? 계약일로부터. 아니에요. 발표날. 공표일로부터. 공표일로부터. 내일 공표하거든요. 내일 공표하거든요. 내일부터 인연이에요. 5월부터 인연이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어느 정도 챙기냐면 직접 문장을 씁니다. 본인이. 아까 보셨잖아요. 직접 문장을 쓰는 것을 다 보여줘요. 일부러. 아까 말한 대로 행정 실무를 해본 사람은 이게 어떻게 동그래진지를 알거든요.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자기가 쓰면서 읽어줘요. 그러니까 정확히 2년은 언제 시작한다고요? 자, 공표일로부터. 아까 한 문장 나중에 그 다음에 첨가를 합니다. 그 말을 공표일로부터란 말을. 이 정도로 디테일하게 무조건 내리는 게 아니라 옆에 참모들이 충분히 이야기하고 질문 받아서 답변 받아서 본인이 직접 문장을 만들어요. 법리로 바로 쓸 수 있는 문장을. 이런 지도자는 세계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좀 짚어야 될 지점이 생각나는 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계약 기간 끝나고 나면 자동 갱신 조항이 있잖아요. 2년은 계약갱신 묵시적 갱신, 네, 네. 그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 이게 2년을 추가로 보장하거든. 네. 그러다 보면 저 2년도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야. 안 되기로 말씀하시죠. 그게 그건 안 나왔어요. 돼. 안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거 안 돼요. 법률로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이게 적용이 안 되게 해야지. 네, 그렇죠. 안 그러면 또 이걸 맞습니다. 이용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 얘기도 하셨어요. 네. 그 얘기도 그러니까. 다 하셨어요. 야 결국 대통령이 원칙을 세워도 결국 현실 세계에서는 동그래지네. 그러니까 그동안도 진짜네, 맞네. 그동안도 막 정책들이 엄청 나왔잖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동그래져. 그러네. 그러니까 다 발로 차고 다니지. 와 발로 차고. 그런데 이제 발로 찰 수가 없어. 발 차니까 발 아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팔자. 팔자. 여기 잘 적으신 것 같아요. 발언이 좋네. 야 오늘 좋다. 아니 근데 이 사람들은 좋아요, 요새. 왜 이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을까가 저는 되게 재밌네. 그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 너무 디테일하고. 디테일하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속 디테일을 얘기하니까
야 이거 절대 안 동그래지겠네 이렇게 생각한 거지. 이제 그 추가적이라고 보는데 강남이 지급할 정도는 저는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이러거든요. 일본의 자산 구조, 자산 포트폴리오하고 우리하고 지금 반대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일본은 실물 자산이 3이고 유동성 자산이 7이에요. 우리는 반대입니다. 실물 자산, 다시 말하면 부동산이 7이고 유동성 자산이 3이에요. 아 반대야. 예,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일본이 지난 30년 동안 도쿄를 비롯한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 3분의 1로 부동산 값이 추락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도 언젠가 그날이 온다고 생각했어요, 다들. 아. 그런데 그걸 계속 지연시켜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유예해 왔어. 예, 유예. 유예했는데 대통령의 모든 행적을 봤을 때 지금 강남에 머리 좋은 사람들은 할 것 같거든. 일본으로 가는 일본의 부동산 가격의 추락으로 가는 딱 시작점이구나. 아. 부동산 붕괴가 아니고요. 정치적으로 돈의 유동성을 방향을 트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보 정부는 항상 그게 문제가 뭐냐면 모든 나라는 마찬가지로 재정 확대를 하거든요. 재정 확대를 한다는 건 돈이 많이 풀린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트럼프가 지금 유례 없는 재정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전 세계 자본이 넘쳐나요. 유동성이 넘쳐나요. 우리는 결국 부동산으로 들어가. 어디로 가냐 문제거든요. 근데 이걸 대통령은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진보 정치인 중에서 이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는 최프쇼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을 틀어막고 그 돈을 주식시장으로 흐르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걸 이제까지 어떤 보수적인 사람들인 진보 정치들이 믿지 않았어요. 왜? 무식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잘 모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부동산을 철저하게 그쪽으로 돈을 흐르는 걸 막고 유동성을 주식시장으로 흐르고 있다는 걸 믿었어요. 그러면 딱 지금 아베 때 일본 극우 아베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주식을 얼마 3배로 높였습니다. 5배인가요? 5배. 그리고 부동산을 떨어뜨렸어요. 지금 그 시점에 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돈 많은 자산가들은 그동안에 진보 정권이 들어왔을 때 저 사람들은 경제 잘 모른다라는 그렇죠. 베이스가 깔려 있었다고. 그렇죠. 근데 이번에 봤더니 야 이번에 안다 야 아는 놈 나왔다. 이거는 일본으로 간다. 팔자. 그렇죠. 그 전에 정치인들은 진보 정치인이 나오면 돈은 풀고 부동산 줄이겠다고 하는데 유동성 어디로 가요? 부동산을 부동산으로 가는 못 가버려. 막았어요. 그런데 그걸 정확히 알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나왔고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 들어오면 무서울 정도 디테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부동산 그전 진보 정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산 포트폴리오상 부동산 즉 실물 자산이 떨어진다는 걸 앞으로 향후 30년 동안 떨어진다는 걸 지금 생각하고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해야 된다. 그걸 보수가 먼저 하게 된다. 이광수한테 맡기자. 포트폴리오 얘기를 왜 거기서 해요? 그럼 여기서 니체 얘기하면 좋아요.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 역할 분담하셔야지. 죄송합니다. 역할 분담하셔야지. 틀린 말은 안 했죠? 맞는 말씀.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큰 방향으로 가는 건데, 네. 근데 이 가는 길에 가장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시장을 합리적으로 움직이고 효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하냐도 중요해요. 공정.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책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공정성을 또 묻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임대 사업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난 전혀 모르는 분야니까. 이건 나에 몰라. 다주택자 중에서도 임대 사업자를 신고해가지고 등록해서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또 존재하더라고. 그쵸. 그건 뭐냐? 이 사람들이 임대 사업자로 신고해서 등록하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관리가 되는 대신 세금 혜택이 많았나 봐. 좀 어렵던데. 나도 잘 모르겠더라고. 그게 많았나 봐. 그거를 또 국무회의에서 이야기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 그럼 이 사람들은 공정하지 않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막 해. 그 부분 이어폰을 껴주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다주택인 경우에는 어쨌든 취득세 깎아주고 정부세, 그다음에 재산세 깎아줬고 양도세도 다주택 중과에서는 제외해줬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좀 문제가 수요가 많은 아파트의 경우는 1년 있는데 그 제도 자체가 그 8년이 지났어요. 의무임대 기간이 지났어. 근데 일정 기간이 아니고 그것도 무제한으로 뭐 100년이고 1000년이고 또 중과도 안 하고 그럼 그때 샀던 사람은 300채, 500채 막 가진 사람도 많던데 그거는 양도세 중과 없이 뭐 한 20년 후에 팔아도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현재는 그건 좀 문제가 있죠. 그 제한 기간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에는 일반 주택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측 가능한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다음 정당한 노력을 한 사람들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비정상적인 요소는 최대한 발굴을 해내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얘기하면 좀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챙기기 전에 관계부처에서 이거를 고민을 안 했다는 게 좀 나는 실망스럽던데.
저 정책을 다 수행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전에. 이게 되게 중요한데, 네. 그러니까 정책을 만든 사람들이 다 있단 말이죠. 저 안에. 그렇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터부시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벽을 깨는 건데 깨야 돼. 그 벽을 깨는 사람이 사실은 유일하게 대통령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그거 좀 나는 좀 아쉽더라고.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책의 시장에 실제적으로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공정해야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공정해야죠. 근데 누구는 다주택자 똑같은 다주택자인데 누구는 쉽게 말해서 등록해서 부지런해서 그리고 좀 나쁘게 말하면 약사 빨라서 뭐 강남에 아파트를 가고 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세금 다 면제받고 있어요. 네. 근데 다주택자는 나 그냥 어영부영하다가 안 했단 말이죠. 근데 누군가는 세금 엄청 나고 저 사람은 뭐야?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불공정화가 그렇긴 하네. 엄청 컸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어떤 인식이 퍼지냐면 네. 야 정책은 따르지 않는 게 좋은 거야. 따르면 나쁘잖아. 이러면서 불공정하다. 그냥 네. 버텨, 기다려. 이런 불신.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 공정성의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련의 과정 속에 뭐가 있었냐면 1주택자가 다 똑같아? 아니야. 누군가는 투자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공정하지 않지. 두 채로 갖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두 채로 아파트를 두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합쳐서 20억이에요. 네. 근데 누군가는 한 채로 갖고 있는데 100억 원이에요. 근데 한 채로 갖고 있는 사람은 거기서 시세 차익을 80억 원 내도 양도세를 적게 내요. 1주택자니까. 그래서 똘똘한 집안채 거기서 나왔다. 그런데 뭐가 공정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를 끊임없이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아까 최욱 씨 질문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게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기 전에 네. 왜 맨날 그 일을 하는 공무원들한테서는 이 얘기가 안 나오냐. 네. 그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들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서 그렇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중요한 이유가 내란이라는 상황을 극복하고 뭔가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느끼잖아요. 네. 대통령은 계속 끊임없이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이 공직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정부와 국가는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를 계속 고민해. 이 말씀하는 걸 보면 아까 계속 그러잖아요. 정당한 대가가 주어져야 된다. 네. 그리고 한 번씩 그 말씀하시는 국가가 왜 국민한테 이렇게 잔인하냐. 이게 기존에 없었던 패러다임이란 말이에요. 네. 우리가 공무원들이나 공직사회 구성원들을 대하는 방식도 저 사람들은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안정되고 저 장래가 보장된 직장을 다니는 사람 이렇게 인식해왔지 저 사람이 우리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우리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인식한 적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그런 생각을 해야 될 이유가 없고 그런 공무원들을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인 장관들조차도 내가 이 자리에 와 있으면 이 조직을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이 사람들을 잘 북돋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잘 케어해가지고 좋은 소리 듣는 거 이게 우선이지. 내가 대통령과 같은 입장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아니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을 대리해서 그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대통령이 저런 지시를 하시기 전에 미리 보고가 다 들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공무원들이 올리는 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들어있거든. 윗사람들한테 어필해가지고 좋아 보이는 내용만 들어가지. 근데 그 윗사람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를 보니까 그렇지. 국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바라봐. 그러면 누구한테 좋은 보고서를 올리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상황이. 지금 실국장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각 부처에 네네. 과장님부터 실국장님들이 예를 들면 임대사업자 관련된 정책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그동안 글을 써온 분들이에요. 그렇겠죠. 실국장님들이. 네, 뭐 그렇겠죠. 그럼 그동안에. 그분들이 이거 가지고 먼저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지. 그럼 누가 해야 되냐? 그 장차관 해야 되거든요. 아. 그런데 어제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밤에도 문자를 보내나 봐요. 장관들한테. 맞아요. 네. 이거 기사도 텔레그램. 보내고 기사도 네. 보내고 예, 하시나 보냅니다. 봐요.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장관들이 1시 보기에 좀 까지 싫을 거 아니에요. 예. 좋기도 하겠 싫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말씀하시냐면 제가 제 식으로 바꿔오면 선풍기가 안 돌아가는 것은 기계가 고장날 수도 있지만 먼지가 쌓여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 먼지를 제거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 작은 것. 예, 작은 것. 그걸 먼저 해나가야 된다. 그런 것이 발견되면 즉각 내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낸다. 기사도 보낸다. 네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줘라. 실국장들한테. 근데 그렇게 하는 장관이 아직까지는 좀 안 보여요. 그렇죠. 뭐요? 네. 그걸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국장 범위까지는 가도 되거든요. 이 정치가. 그러니까 실제 아까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작다는 게 작은 게 아니라는 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작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 때문에 기계가 안 돌아갈 수 있는 거다 이건. 그러니까 이거 할 수 있는 것. 즉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정확히 촘촘하게 해나가자. 그런 정치를 장차관님들이 지금 빨리 한다면 조금 더 이재명 정부가 속도 있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장차관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다원시스라고 들어보셨죠? 당원시스 대통령이 지적하신 지적했었잖아요. 국토부 네. 이게 사기 아니냐 하셨던 거 있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선급금 75%를 받아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늦게 예. 납품하고 막 자기도 건물 짓고. 그걸 지적하시 너무
그 하셔야 될 말씀이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뻔한 사안을 국토부 장관이 보고하고 먼저 조치하는 게 맞는 거죠. 원래는 대통령이 말씀하기 전에. 어제가 대통령이 말씀했잖아요. 그게 그러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가? 그 이후에 그 이후에 다원시스는 막 이제 난리 났어. 네. 뭐 회장이 사과하고 뭐 출연하겠다고 그러면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럼 다른 데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걸 예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당연하죠. 네. 현장에서 무슨 말을 얘기를 들었냐면 이 공무원들이 아예 성급금을 안 준대. 성급금 줬다가 문제가 됐으니까. 이제는 아예 안 줘. 이제는 안 주고 절차고 예전에 관행이 어찌 됐건 야 이거 줬다가 나중에 성급금 감사 이게 걸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성급금을 안 주니까 그거를 실제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진짜 하도급 업체가 그걸 받아서 임금을 다 줘야 되는데 네.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황당해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공무원 사회에서 능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짐작이 가시잖아요. 이 사람들 일해오던 방식이 뭔 일이 있으면 아니 이게 대통령이 왜 이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국민을 위해서 뭘 고쳐야 되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했는데 저거 담당하는 애 큰일 났다 이제. 나는 이거 안 걸려야지. 그러면 아예 안 주면 문제가 안 생기지. 이게 옛날부터 얘기하던 복지부동이거든. 업체를 잘 검증하고 선정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 그렇죠. 그걸 잘하라고 한 거잖아. 그리고 선정했으면 네. 선거금 절차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짚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걸 안 주는 식으로 얘기하면 아유. 사실 어제 그 답답해. 국무회의 중에서 이 조선업 관련해서 노동자 문제 얘기는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를 네. 했어요. 사실은 이제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조선업 관련해서 지금 국제 경쟁력을 갖춘 중요한 부분인데 네. 그 노동자들 노동력 돈 조금 주려고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데려오고 이런 문제 말씀하셨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런 네. 식으로 디테일이야. 직접 들으면 그걸 가지고 문제 사고해서 관계부처한테 문제를 던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네. 예. 그런 입장에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뭐 제가 정치를 잘 모르지만 민주당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국정감사라든지 아니면 견제와 그리고 그런 뭐 창의적인 발상 이런 것들을 계속 주문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역할이 되게 크고 특히 네. 민주당의 역할이 크다. 네. 부동산만 봐도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장관이 답변하는 방식도 네. 그동안에는 의원이 질문하면 변명하는 식으로 계속 답변을 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 정부의 장관들은 막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점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점은 의원님이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제 네. 앞으로의 이제 국회 운영 방식은.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계속 얘기한 측면이 있지만 이제 민주당이 같이 부동산에 나서야 된다. 그래서 일단 부동산 감독원 법률이 발의가 됐어요. 일단 좋은 거죠. 일단 뭐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시장에서 불공정이 너무 많았다. 그런 차원에서 부동산으로 투기하고 탈세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 다 발본색원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융감독원 같은 거예요?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없었는데 이게 새로 만든다는 그게 거예요? 이제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그래요? 주가 조작을 하는 걸 감시하잖아요. 네네. 감독원이. 네. 부동산과 그 투기 장난치는 사람 얼마나 많았어. 그렇죠. 하는 거. 뭐 하는 거야? 야, 좋아.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산 시장은요 한 건의 거래로 시장이 흔들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파가 쫙 가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매입 임대가 보수 언론들이 이거 4만 채밖에 안 돼요 아파트. 뭔 소리야? 4만 채 엄청 많은데. 엄청 큰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게 자산 시장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일종의 10억으로 계속 거래되다가 누군가 15억 원에 허위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다음부터 15억 원부터 출발을 해요. 이게 앵커링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간내림 장악을 효과라고. 그렇기 때문에 자산 시장에서는 그 한 건의 거래, 한 건의 불법 행위, 그래서 주가 조작이 나쁜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그런 조작들이, 그런 탈법과 그런 나쁜 짓들이 그냥 용인돼 일상화돼 왔다고요. 있어. 와, 그래. 근데 이걸 잡겠다라는 게 최강욱 의원님 말씀처럼 이건 문재인 정부 때부터 논의된 거예요. 왜 안 했어? 왜 안 됐을까요? 왜 안 했어? 얘기해. 표 떨어진다고. 아니 인과관계도 뭐 증명이 안 됐는데 뭐만 하면 표 떨어진대.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나쁜 놈들 잡으는 법도 잘 통과 안 됐다고요. 그때마다 맨날 하는 얘기가 이제 언론이나 무슨 관료들 통해 갖고 나오는 얘기가 부동산 시장에 충격파를 줘서 냉각된다. 그러니까. 거래 위축된다. 아. 그래서 부동산 시장 표 떨어진다. 맨날 이 얘기만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랬던 거죠. 이번에도 또 대통령이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 마지못해 또 측면이 있어요. 마지못해라도 하라 그래. 좋죠. 네. 근데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언제 이렇게 맨날 혼자 합니까? 좋아. 자, 부동산 감독원 네. 발의했고 또 좋죠. 아니, 좋아. 그래서 예. 주가 조작이라는 표현만큼
부동산가 조작이란 말도 일반화시켜야 돼요. 그럼 네. 굉장히 중요한 거. 개념적으로 막 해야 됩니다. 많이. 네. 아까 무슨 뭐 앵커링 효과 이런 거 쓰지 마요. 이런 게 문제야. 별로 안 나빠 보이잖아. 그게 그냥 기준점이 된다는 말 아니에요? 뭔가 기술 같잖아. 무슨 앵커링이야. 수강빙이다 수강. 네. 좋아. 일단 부동산 감독원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 가지가 개혁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제가 이제 제안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좀 부동산 정상화위원회 같은 게 만들어져야 된다. 부동산 정상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통령이 저도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대통령이 코스피 갑시다 했더니 민주당에서 막 으쌰으쌰하면서 코스피 5천 위원. 네 맞아요. 아,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있어. 상법 1차 개정, 2차 맞아요. 개정, 막 3차 개정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부동산이 이렇게 깃발을 딱 올렸는데 왜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아. 왜 안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주제.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니 그러면 좋은 것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주가 오르니까 다 자기가 했대. 코스피 5천 포스팅 열러 올리고 계좌 막 올리고. 아니 좋아요, 잘했어요. 근데 왜 부동산은 조용해요? 아 이거는 좀 아유 그러네. 할게. 아니 중요한 주제야. 난리를 치네. 그래야 힘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언제서 이렇게 혼자 해요. 그래서 이제 좋아. 민주당이 나설 때다. 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태 실태는 어떠냐? 마지막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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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시면. 봅니다. 야 재밌어 요새. 6번 보이시면 뭐야, 지난해 물론 조사한 거긴 하지만 국토의원들 국토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상임위 상임위. 중에서 국토위원회 민주당 위원들만 조사를 했어요. 네. 보유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봤어. 찬성이 0명입니다. 찬- 0명. 허허. 잠깐만. 영명 확실해요? 누가 영명이요. 조사했는데?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전용기 의원은 매불쇼에 나왔던 분인데 그분 아니고. 이렇게 이거 유명한 분들 많네. 아니 그 왜 또 이거는 싫어해? 이 표 떨어지니까. 이건 맞잖아. 표. 민주당 정치를 하신 분들의 그 주요 자산 구조를 보면 압니다. 본인들이 자산 포트폴리오가 지나치게 부동산 위주로 돼 있어요. 아니 교수님 그것도 근데 있지만 거기에서도 그건 좀 문제의식이 아니야. 있어요. 전용기는 돈 없어. 전용기는 지역구가 동탄이잖아요. 동탄. 그렇죠. 자 보세요. 근데 아, 이 자산이 네. 있다고 해도 아 오케이. 그거에 상관없이 보유세를 하면 칭찬받아야죠. 그렇죠. 박수 받아야죠. 강남의 아파트 고가 아파트가 그러면 있어도 더 예를 박수 들어서 받지. 막 양도세 올리고 이러면 박수 쳐줘야 돼요. 자기 돈 내겠다는 그 건데. 자체를 뭐라고 하면 안 된다.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어쨌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런 겁니다. 자 양도세 중과 때문에 다주택자가 예를 들어서 집을 팔 수도 있다. 근데 5월 지나면 안 팔 건데 매물 잠길 건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명확하게 이렇게 했어요. 집이 갖고 있는 게 더 부담될 수도 있는데 명확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명확합니다. 그 얘기는 보유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보유세 논의를 해야죠. 근데 이런 판에서 보유세 논의가 될까요? 아 이거는 쉽지 않아. 아, 뒷받침이. 여론이 근데 형성. 그러니까 정치인도 여론 형성돼야 이제. 그래서 이제 나오니까. 지지율이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아, 부동산의 지지율. 올라가잖아 부동산.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보유세에 대한 지지율도 올라가면 이제 따라하겠죠. 그때 하지. 그 대신 그때가 오면 더 열심히 하시라. 그렇지. 그렇지. 더 열심히. 마치 보유세는 지방선거 이후에 이야기해요. 저 봐. 야, 이거 제일 싫어했는데. 야. 아니 교수님 그러면 그 인간 그러면 이거 총선 얘기한다고요. 총선. 케미를 만들어줘야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요. 부동산 문제가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인 정책 입장을 취하는 사람은 다음 선거가 불리하다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돼요. 아까 이제 왜 당내에 그게 없냐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요. 네. 지역구 의원들에게 가장 많은 후원을 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부자가 대부분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듣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선거에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표가 조직화되어 있는 표가 훨씬 좋잖아요. 그렇겠죠.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설명하는 네. 것보다 한 사람만 뭐 하면 당연하죠. 100명 따라오는 게 좋잖아. 당연하죠. 수도권 지역구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카페, 커뮤니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부동산이야? 온라인 다 100% 부동산. 특히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 아파트 단지에 많단 말이에요. 거기는 제일 활성화된 게 부동산 카페. 두 번째가 맘카페. 아. 근데 맘카페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얘기는 그것도 또 뭐냐? 역시 부동산. 이게 현실이라고 이게.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충분히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0억 증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50억 몇 프로예요? 1%밖에 안 돼요. 1%도 안 돼요. 50억에 한해서 보유세를 걷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치열하게 논의하죠. 아 치열하게 치열하게. 논의하죠. 선거 끝나고. 선거랑 연결시키지 아니 마요. 그게 아니고 예. 지금은 양도세가
그러니까 우리가 담론은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로. 집중을 해야지. 이거 반드시 이기려면 요건 했네. 막 이거. 퍼지면 안 돼요. 예. 교수님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그렇게 합니다. 생각 안 합니다. 네. 이거는 철학이 아니고요. 자산 시장이에요. 자산 시장이야. 자산 시장은 전문가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산 시장은 어떤 집중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피드백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계속 연결이 돼야 돼요. 아. 여기서 단절이 되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할게요. 어. 야, 2번 속았는데 3번 속냐 내가? 아. 이제는 안 따를 겁니다. 안 따라. 일시적으로 끝나요 또.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자산 시장은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줘야 돼요. 어.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카드는 보유세가 돼야 됩니다. 아, 다음 카드는 제가 한 보유세.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카드는 보유세로 우리가 한번 좀 논의가 돼야 되죠. 논의 한번 해봅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보유세 가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합니다만 여론이 뒷받침이 되면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네. 대통령이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정치적 유불리에 벗어나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 가능하다. 네. 근데 심지어 유불리에 벗어나면이 아니라 유리해요. 예, 결과적으로 유리해요. 유리해. 훨씬 많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그 다수를 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직적인 목소리를 내서 이걸 뒷받침하고 응원을 해줘야 돼요. 네. 부동산 카페, 맘카페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듯이 그렇지. 예, 똑같이 우리가 해야 네, 되는 맞아요. 거죠. 예, 예. 그 무주택자 당을 만들어야 되나 어떻게 되나? 무주택자 당. 네. 아, 그거는 그리고 아까 부동산가를 조작해오는 집단들을 네. 지금까지는 그 기술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건 맞아요. 범죄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 범죄로 능력이라고 부동산가 생각했어. 조작은 능력이 아니라 범죄예요. 네. 그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지금 대한민국을 부동산을 올리는 커뮤니티 되게 자기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아, 당연하죠. 맞아. 그걸 아니다 범죄라고 말해야 돼요. 범죄라 말해야 된다. 주가 조작만큼 범죄다. 그렇지. 이게 인식의 변화. 그래서 부동산 감독원이 생기면 제일 먼저 고위공직자 먼저 조사해야 됩니다. 어. 그래서 시장에서 명확한 신호를 줘야 돼요. 네, 그 알겠습니다. 다음에 부동산 탈세 그 사람들 했으면 다 잡아내고. 좋습니다. 네. 유튜브 출연진도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중요합니다. 아, 여기 중요해요. 민간이니까 여기는 아, 우리가 민간이네. 민간이잖아. 어. 농담을 못 하겠네. 무주택자 당 네. 합당 추진합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이야. 그냥 던지면 돼. 절차를 밟아서. 아이고였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굉장히 좀 욕을 많이 먹고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오늘 집에 가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예.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얘기도 못하면 이거는 안 된다. 예, 각오하고 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 한 거예요 오늘. 네. 그런데 지금 자꾸 댓글에서 내가 말하지 않은 걸로 자꾸 뭐 이렇게 또 하시니까 말한 거하고 상관없다니까. 아 내가 하지 않은 말로 이렇게 나를 또 이게 그러면 좀 그러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네 분과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분 덕분에 오늘 시간이 2시간 20분 꽉 찼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곽수산 씨의 네. 대중의 시선으로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솔직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최욱 선배가 항상 추구하셨던 있는 내용들 그리고 있는 현상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얘기해보자. 얘기 한번 해보자. 거기에 전 부합했다고 봅니다. 네. 좋았어요 저는. 좋았습니까? 네. 최욱의 이야기에 조금 요 갸우뚱한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 맞는 말인데 네. 갸우뚱한 하나의 포인트. 좋았다. 그거 얘기해라. 너무 징징대는 톤이었다. 하자고 합니다. 아니 제가 언제요? 아 진짜 그렇잖아요. 제가 언제? 이거 좀 담백하게. 담백하게. 네. 담백하게. 그렇게 갔습니다. 아 좋았다. 야 좋아. 예. 아 좋습니다. 네. 앞으로 매불쇼의 레드 팀으로 존재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좋았다. 예. 아,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네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네 분 진심을 다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